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모의평가 기술 지문을 한번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 4문제가 있는데요. 보니까 11번 문제는 문맥상 의미 문제이고요. 나머지 3문제인데 보기가 딸린 문제가 3점짜리입니다. 10번이 80%고요. 9번 문제는 정답률이 34%로 매우 낮습니다. 8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자, 플라스틱에 관한 얘기네요.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로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어원은 플라스티코스. 성형, 조형 가능한 열과 압력으로 성형, 다시 한번 나왔네요. 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 요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분자 화합물. 자, 첫 번째 문단은 플라스틱의 어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분자가 반복 연결되는 것이 중합입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다. 그러면 거대 분자라는 말과 고분자라는 말이 관련될 것 같습니다. 중합이 이루어진답니다.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들이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원자들이 분자를 구성하고 원자가 분자를 구성하는데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는 것이, 함께 갖는 것이 안정된 상태가 되고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가 두 개입니다.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두 개의 전자를 한 쌍 하나씩 내어넣어서 한 개 내면 단일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원자죠. 원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각각 원자가 두 개니까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하나 내놓고 다른 애도 하나 내놓으면 이제 전자가 두 개가 되잖아요. 각각 하나씩 내니까. 철수가 빵을 하나 내놓고 그다음에 세미가 하나 내놓으면 빵은 두 개가 되죠. 그걸 함께 나누어 갖는다고요. 그 두 개의 전자, 두 개의 빵은 바로 한 세트가 되면 단일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원자를 원이라고 썼습니다. 원. 그럼 얘가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표시는 이제 전자 표시입니다. 전자. 그리고 옆에 원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지금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얘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한 쌍이 되잖아요. 한 쌍. 자, 그러면 한 쌍을 내놓으면 이게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일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쌍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쌤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두 쌍을 공유한다는 말은
자, 얘가 하나를 내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자도 하나를 내놓은 겁니다. 얘가 하나 내놓고 하나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두 개 내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자도 마이너스 프라임을 전자를 두 개 내놨습니다. 그러면 두 쌍이죠, 두 쌍. 그러면 이게 이중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둘 다 공유결합입니다. 그럼 공유결합에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 전자 쌍이 많으면 한 쌍보다 두 쌍이 더 많죠? 그러면 원자 간의 결합, 두 원자 있었잖아요. 결합력은 더 강하다. 그러면 비례입니다. 그죠? 쌍이 많으면 원자 결합수가 강하다. 자, 일단 밑줄 쳐볼게요. 이렇게 밑줄 쳐두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는 바깥 전자의 껍질에 전자수가 8개가 되면 안정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자는 전자의 껍질에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냐? 8개 안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원자가 있는데 원자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적이다.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8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상태에 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탄소 원자, 우리 보통 C라고 하죠. 이 C라고 하는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될 수 있대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 결격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8개가 돼야 안정인데, 그럼 4개면 이제 안정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이잖아요. 근데 불안정을 안정으로 되려면 공유 결합을 해야 안정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C 한번 해볼게요. C 이제 C가 탄소인데요. 바깥에 4개밖에 없대요. 이렇게 둘, 셋, 4개밖에 없대요. 그럼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쌤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왼쪽에 C를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도 C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라색으로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는 이 탄소 C가 처음에 검정색 개수로 따지면 4개밖에 없었잖아요. 4개밖에. 그래서 불안정했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공유를 하다 보니 얘랑 공유하게 되고 위아래 있는 친구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도 공유하게 되니 불안정했던 탄소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8개가 됐으니까 8개가 되면 안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3문단입니까? 3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틸렌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에틸렌 분자들이 중합해서 폴리에틸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중합을 해서 서로 막 연결되는 겁니다. 중합은.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되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먼저 보는 거죠.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그러면 탄소가 두 개니까 C2라고 해볼게요. C가 두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CC입니다. 네 개의 수소. 수소 여러분 이 원자 기호를 몰라도 되고요. H가 4개다는 겁니다. H가 4개 있습니다. H. 재채기 아니고요. C2H4. 그러면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각각의 탄소 원자 이렇게 있고 양쪽 있잖아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어야 되죠. 탄소 원자 C끼리 이중 결합에는 하나의 결합이 다른 하나 결합보다 끊어지기 쉽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운데 C를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C 탄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합은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튼튼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색깔을 어떻게 희미하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응? 뭐 잘못했나? 다시 도전. 이렇게 해서 내가 완료를 안 눌러서 그런가 보다. 희미하게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완료. 그러면 이제 여기 좀 희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위에 거는 되게 튼튼하고 아래 거는 좀 끊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이 경우에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쌤이 아까 그렸듯이 전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여러분 양쪽에는 쌤이 탄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H 이거 수소입니다. 수소가 이렇게 탄소는 수소랑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게 전부 다 전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럼 쌤이 여러분 이해하게 그려줄까요? 자, 여기 두 쌍이죠. 하나, 둘, 두 쌍이죠. 그러면 C끼리는 이중 결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되게 친절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단일 결합이죠. 단일. 쌤이 단만 써도 되겠죠, 여러분. 단일 결합. 여기 단일 결합. 여기도 단일 결합.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뭐 여기는 이거는 끊어지지 않고 잘 밑에는 끊어지기 쉽고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크게 그려줘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 이게 에틸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틸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틸렌입니다. 요거 한 번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탄소 있었잖아요. 탄소는 바깥에 바깥 껍질에 전자가 4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튼튼해진 요게 에틸렌 분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여러분 에틸렌 분자가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렌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틸렌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중에 과산화물 게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틸렌이 중합을 하려면 에틸렌 분자가 중합을 통해 폴리에틸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을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술 지문이 있는 거죠. 근데 중합하는 방법 중에 과산화물 게시제 이렇게 이용합니다. 예를 줄이면 과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러면 8개에 돼야 안정하잖아요. 그러면 7개 전자가 있으면 바깥 껍질에 불안정하겠죠. 그러면 딱 한 개만
다른 친구와 공유 결합을 하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화되려면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에틸렌 구조 속에 우리 그 잘 끊어지기 쉬운 결합이 하나 있었잖아요. 탄소 이중 결합 중에 선생님 회색으로 그렸던 거, 그걸 끊어버리면서 한쪽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옆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H가 있고요. 이렇게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C가 있고 위에 H가 있습니다. 여기 H가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H가 있는 겁니다. 자, 과산화물 게시제를 쌤이 과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는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만만한 친구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팅 하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산화물 게시제가 여러분 회색이 이쪽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 개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요게 얘 거잖아요. 이 전자는 어떻게 표시해 드릴까요? 이거를 지우고 여러분 요거를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잘 보세요. 이 파란색 C 보이시죠? 파란색 C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왼쪽에 파란색 탄소고 보라색 탄소를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파란색 탄소에 이 약한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전자는 이쪽으로 와서 단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 보라색의 전자가 하나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냐면 공유 결합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공유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원래 여러분 그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이중 결합이었는데 다른 한쪽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산화물 게시제를 이용하여 바깥 껍질이 7개이기 때문에 한쪽을 끊어서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쌤 어디까지 읽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읽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쌤 아까 보라색으로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 이 보라색 하나를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 C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져서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는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불안정하되 과산화물 게시제에서 이 보라색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다른 에틸렌 분자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쌤이 그렸는데요. 쌤이 아까 그렸듯이 한쪽 결합이 지금 약한 골이잖아요. 그럼 이 보라색 요 탄소에 전자가 하나 남았죠. 이것 역시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걸 C를 지우고 이걸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라인이 이 보라색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빨간색 전자가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C, 이제 뭐 색깔이 없네. 오렌지 해볼게요. 오렌지에 이 전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에틸렌 분자랑 또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to be continu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길쭉한 형태가 사슬 형태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은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막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슬 끝에는 불완전한 탄소 원자가 계속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하는 두 사슬을 두 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서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긴 거 하나, 또 긴 거 하나. 성장 둘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그제서야 안정된 상태가 되면 그때 멈추게 됩니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나왔던 에틸렌 분자가 중합을 통해서, 그죠?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처음에 나왔던 고분자 화합물이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그 비례 반비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쭉합니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이 결정 영역, 이 나란히 배열되는 걸 결정 영역이라고 했어요. 나란히 길게 사슬같이. 근데 부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컨트롤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유연성은 낮아지고 충격에 약해지고 가공성은 떨어지고 불투명해지고 밀도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하고 열에 대해서 잘 변형되지 않고 이 성질, 바로 물성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여러분 아까 그 에틸렌 분자를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길쭉하게 중합하는 과정, 요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까요? 단위체가 있고요. 중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 분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위체가, 자, 이 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그건 단위체가 작은 분자입니다. 그러면 중합을 통해하고 중합을 거쳐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대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져 있다까지 완벽하게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86% 될 만하네요. 에틸렌 분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선생님이 바로 여기다 2번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그 H가 C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이니까 단일 결합 있죠? 근데 C끼리는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단일 결합, H가 단일 결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모두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뭐 3번은 여러분 좀 쉽죠.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플라스틱 코스에서 왔잖아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밑줄 치겠습니다. 이렇게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된다. 명칭의 유래. 그 유래는 이제 플라스틱 코스에서 왔고요.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 게시를 쓰게 됐을 때, 분해되는 게 아니죠. 분해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중합이라고 해야 되죠. 중합이 되면서 안정해진다. 그러면 정답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번은 탄소 사이의 이전 결합은 하나 결합색이는 나머지 결합색보다 크다. 이거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탄소 이중 결합 중에 하나는 결합세기가 크다. 그래서 여기 문장이 있네요. 그죠? 3분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해결했고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중합 과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장 중의 사슬은 한 양쪽 끝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
여러분 양쪽 끝이 아니고 한쪽 끝이 되지 않습니까? 한쪽 끝이죠. 한쪽 끝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여러분 이렇게 H 있고 이렇게 있고 C 있습니다. 자 근데 과산화물 게시지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C.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안정이 된 겁니다. 불안정한 게 안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둘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되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불안정한 원자는 한쪽만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안정된 부분입니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안정이 됐고요. 요 부분 계속 불안정해져. 불안정한 쪽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쪽 끝입니다. 그래서 X를 찾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이렇게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내어놓는 결합인 단일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것도 단일 결합이고요. 얘도 단일 결합이고 여기 단일 결합입니다. 그 단일 결합 존재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의 성장 기기에 된다 맞는 말이고요. 공유되지 못하고 남은 전자는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이 종결되기 계속 반복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4번 같은 말이죠.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이 일어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서 단일 결합이 되는 것이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80%. 여러분 가는 가지층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층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구조라는 거죠.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또 나눠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V 이렇게. 그다음에 직선형 사슬 구조입니다. 그러면 직선형 사슬 구조는 선생님이 이렇게 민트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직선형 사슬 구조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영역에 관한 얘기를 비례 반비례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충격이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입니다. 유연하게. 그러면 유연한 거 찾아볼까요? 유연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유연한 거. 그러면 유연한 거는 유연성이 낮죠. 그러면 나가 유연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나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유연성이 낮으니까. 그다음에 잘 보이게 하려면, 그럼 잘 보이게 하려면 투명해야 되겠죠. 그럼 불투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불투명하니까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 틀렸습니다. 3번 화학 물질에 닿는 부분이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니까 화학물의 민감성이 감소하는 거니까 둔감한 거죠. 그러면 화학 물질에 닿는 건 둔감한 게 좋겠죠. 그러면 나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밀도 볼까요? 밀도가 높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가 좋겠네요. 근데 나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을 잘 견디게 한답니다. 그러면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으면 나가 좋겠죠. 그래서 나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나가 더 좋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5초 만에 풀겠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뭐 찾는데 5초가 걸리네. 앞에 있나요? 아, 있네요. 여러분 A에 보면 쌤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잘 보라고. 접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에서를 찾으면 됩니다. 조사 구조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 있고요. 보라색 나와라. 여기 필수 부사 서로는 빼면 됩니다. 애가 있습니다. 야는 빼도 되고요.
써 있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법입니다. 여러분 감으로 풀지 마시고요. 여기 애가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걸 공통점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구조법이라고 하는데 구조법은 굉장히 빠릅니다. 구조법 다음에는 여러분 범주법을 쓰면 됩니다. 범주법은 명사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지 이렇게 풀고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교체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으로 풀지 마시고 이러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79% 언매 기준 79%니까 되게 높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95%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